자, 이번에는 연행가 볼게요. 연행가. 우리 아까 연행가 하려다가 중간에 말았잖아. 이거 어디를 갔다가 쓴 내용이죠? 네, 청나라. 청나라에 이제 사신이 가서 그것을 보고 청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보고 쓴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 갈래는 뭐가 된다? 가사문학의 형태라고 했어요. 가사문학이라는 건 산문문학이 아니야. 운문 형태이긴 한데 줄거리 형식처럼 길게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격이 존재합니다. 사사조, 네 글자 네 글자,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율격. 네. 그리고 이 시의 성격을 미리 얘기를 한다면 어떻죠? 사실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비판적, 그 다음에 서사적. 이게 이제 운문문학이지만 이게 이제 청나라를 여행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쓴 거잖아.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렇게 이게 이제 서술이 된다기보다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서사적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놓여진 그것에 대해서 사실적인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썼고,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걸 알아두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운문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둘게요. 자, 그 다음 미리 하나 이제 얘기한다면요. 이 연행가라는 건 청나라의 영경이라는 곳을 다녀온 견문과도 같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좀 더 그 움직임, 즉, 노정이라고 하죠, 노정. 경로에 대한, 서술이 좀 더 아주 어떻다? 세세하다. 세세하고, 그리고, 마치 정말 그 기행문을 보는 듯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문학이잖아. 문학이고 운문문학인데 어떤 문학적 깊이보다도 단순히 어떤 걸 관찰을 하고, 그치? 그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내놓는 걸로 한계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이거를 관찰을 하는 그 인물이 어떻습니까? 약간 보수적인 시각도 좀 볼 수가 있죠. 보수적인 시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민족 의식을 너무 고취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서구 문명에 대한 어떤 경계도 그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발전적으로 어떤 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좀 있더라. 그래서 지나치게 사실성만 좀 매여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가 조금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 알아둘게요. 자, 그래도 이 시에서 재미있는 거는 청나라의 여러 뭐가 나온다? 문물,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래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실용적인 것들도 나와 있긴 한데, 특히 이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더라. 서구 문명에 대한 경계는 다르고 있더라. 이거는 알아둘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리한 관찰력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단점은 명나라를 좀 돋보이고, 그리고 청나라를 조금 이렇게 낮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럼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이거는. 자, 금석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석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여기 지금 장면이 뭐냐면, 이제 여행을 가서 어디서 이제 하룻밤을 묵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노상. 자, 노상에서의 점심 식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상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점심 식사 이 부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야.
금석산에 지나가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자, 금석산인 거고요. 온정평이 여기로다. 온정평. 일세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형세. 황혼하니 한돈하며 숙소하자. 그러니까 황혼이 되니 날의 형세가 저녁이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야. 황혼. 잠깐만. 황혼하다는 거는 이제 황혼 저녁이 돼가는 무렵인 거잖아요. 그죠? 저녁이 돼가고 있으니 뭐하자? 한돈하며 숙소를 잡자. 한데서 이곳에서 한데서 뭐하자? 숙소 잡자. 잠자리를 잡자. 삼사신, 세 사신을 얘기하는 거. 여기 지금 세 명의 사신이 가는 거잖아요. 예. 센사신 자는 데는 군막을 어떻게 한대요? 높이 치고. 자, 이들이 이 여정을 할 때 여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이제 평지 같은 데서 노상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막을 친다는 거는 군인들이 쓰는 장막이야. 장막. 군인들의 막사 같은 거, 장막을 어떻게 한대요? 높이 치고. 자, 그 다음에 사자리를 둘러마가 임시로 꾸민 방처럼 가방처럼 하였으되. 사자리라는 거는 뭐 잠자리를 두르는 어떤 천막 같은 거를 둘러 막아가지고 가방처럼 하였으되. 그러니까 임시 방처럼 하였으되. 역간이며 비장 방장 불쌍하여 못 보겠다. 이제 역간이라는 거는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비장 방장은 이제 삼사신들을 다 지칭하는 거 한 명 한 명. 어떻다는 거예요? 불쌍하여 못 보겠다. 이제 아무래도 일반 땅에 이제 노숙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자는 거니까 뭐 그래봤자 얼마나 좋겠어. 뭐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잠자리 겨우겨우 해가지고서 자겠지. 이렇게 세 명이. 그죠? 예. 그러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대. 예. 사면이 외풍이 들어. 사면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군막 친데 바람이 든다라는 얘기야. 바람이 들어 밤 지내기가 어렵도다. 예. 바람이 부니까 뭐 지금처럼 캠핑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군막이라 명식하며 무명한격 가렸으니. 말이 군막이지. 군인들이 쓰는 막사 같은 거지. 그냥 천 하나 조각을 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집 모양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빈곤하다. 궁색하다. 예. 오히려 이번 길은 5, 6월 염천이라. 자, 5, 6월이라는 건 5월에서 6월 사이. 그러니까 좀 견딜만 하죠. 염천이라는 건 더울 때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청나라를 가는 길에는 그래도 조금 춥지는 않더라 이거야. 하룻밤을 경과하기를. 하룻밤입니다. 하룻밤을 경과하기를, 지내기를. 과히 아니 어려우나. 과히 아니 어렵지 않다라는 뜻이야.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5, 6월이니까 그나마 견딜만 하다라는 거야. 동지 섣달 긴긴 밤에 풍설이 들이질채는 눈이 오고. 그죠? 바람이 분다. 눈과 바람. 동지 섣달이라는 거는 겨울이란 말이야. 겨울에 만약에 이렇게 긴긴 밤에 눈과 바람이 들이오게 된다면 그 고생 어떠하랴. 얼마나 힘들겠냐.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냐. 참한들 한다 하되. 참혹한들 한다 하되. 참혹하다고 하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겨울이었다면 어떻죠?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 하지만 지금 어떻다? 5, 6월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견딜 수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저처의 화토불은 곳곳에, 이게 저처라는 거는 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화토불, 이제 불 피운 불이에요. 화롯불 같은 거예요. 화토불은 하인들이 둘러앉고, 일하는 하인들이야. 같이 이제 움직일 때 3명만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밑에 이제 이를 도와주는 하인들도 같이 앉겠죠. 둘러앉고 밤새도록 나발 소리를 들은 나발 소리 내문 짐승 올까? 나발 소리는 바로 짐승이 올까? 염해로다. 염려해서로다. 염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3명의 사신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자지만 하인들은 그나마 이제 서로 불침범을 서서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나팔 소리를 내는 거야. 왜 그런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밤에 뭐 일이나 늑대나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점심 식사가 아니고요. 점심 식사는 아까였고 잠깐만. 온정평에서 여기서 노상 뭐 하는 거야? 노숙하는 장면. 네. 노숙하는 장면. 온정평에서 노숙.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청나라 가면서 그 과정입니다. 지금 옛날에야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국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지만 그 옛날엔 그럴 수가 없다면 말을 타거나 걸어 타서 가야 한다고. 그죠? 청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부터 이제 쭉 걸어가.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기행문처럼 보이는 이 가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에서부터 여정이 시작이 되고 이들이 이제 온정평야에서 머무르면서 노숙하는 장면이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해 갔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서 밝기를 기다려서 이제 아침이 밝기를 기다려서 기다려서 책문으로 향해 가니 지금부터 뭐 하는 장면의 시작이냐면요. 지금부터는요. 자, 그거 뭐야? 책문에서의 검문이야.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안에 이제 국경을 지나가기 전에 이제 검문하는 곳이 딱딱딱 있잖아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이 밝기를 기다려서 책문 이제 책문으로 향해 가니 목책으로 우를 하고 목책은 나무입니다. 나무로 우를 하고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를 하고 그리고 문 하나를 열어놓고 있더래. 거기에. 그리고 봉황성장이 나와 앉아 봉황성의 장이 나와 앉아. 자, 여기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성입니다. 성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관문을 하는 곳에 그 대표장이 나와서 앉아서 사람과 말을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오고 있냐 아니면 어떤 나쁜 의도로 왔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례로 들어오니 법문신칙 엄절하다. 법문신칙 엄절하다라는 건 뭐예요? 엄격하고 그러니까 법문신칙 경계함이 경계하면서 묻는다라는 거야. 묻는다. 법문신칙 엄절하다. 엄하고 철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니까 뭐 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뭐 하러 가는 장면입니까? 이제 그 다음 책문에서 이제 검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국경으로 들어가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본격적으로 이 청나라의 집들이 나오겠지. 그리고 청나라의 사람들이 나오니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그죠? 지금부터는요, 이 청인이라고 한다면 청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청나라 사람, 이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청인들의 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상. 아까는 그러니까 검문하는 곳에서 검문을 하는 장면이라면 지금부터는 청인들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고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던 부분은 어디에서 온정평에서 노숙을 하는 장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노숙을 하는 장면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더라. 노숙하는 장면. 노숙. 운정평에서 노숙.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나라 사람들의 인상 한번 볼게요. 내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물론 가사이지만 시 같은 느낌이지만 어디까지나 여행하는 것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 알겠죠? 재밌어. 한번 봐봐. 자, 여기서부터는 보겠습니다. 녹창주효 여염들은, 녹창주효 여염이라는 건 녹색 창과 창이 있는데 녹색 창이래요. 녹색 창과 주효의 여염집. 여염이라는 건 일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집. 주효는 이게 붉은 색깔. 붉은. 녹색 창과 붉은 색깔의 일반 집들은 오색이 영롱하대. 그러니까 온갖 색깔이 영롱하대.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우리나라 집은 일반 기와집에 거의 뭐 나무 색깔이 다잖아. 아니면 초가집도 그냥 갈색인데 이 중국 그 청나라는 창도 녹색이고요. 거기 생각해보면 중국 영화 보면 문이 붉은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들을 쫙 봤을 때 엄청 되게 영롱하고 되게 색깔이 다채라 보였겠지. 우리 눈에는. 아니,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화색 뭐라고 돼 있냐? 화색 칠한 시정들은, 자, 여기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된다. 화려한이라는 뜻입니다. 화색 칠한이라는 것은 화려한 시정들은 시가지. 화려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집과 시가지는 도시의 모습이죠. 예. 길이 뻗어나간 모습은 만물이 번화하다. 온 가지 물건들이 번화하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발전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과거 발전하기 전에 60년대 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여행을 갔으면 막 네온 사인 간판이 있어서 되게 화려하잖아. 근데 당시 청나라로 사신을 갔던 이들 역시 조선이 되게 이런 거에 낙후되어 있고 집들 색깔도 정해져 있고 시장도 발달되지 않고 도시적인 모습이 없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 굉장히 화려하고 시가지의 모습이 번화해 보이더라 라는 얘기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집이 호인들이라는 건 바로 오랑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나라인인데요. 이 청나라인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만주족이라고 하거든요. 만주족. 그래서 만주족을 얘기하는 거야. 청나라. 근데 사실 여기서도 그들의 표현을 할 때 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랑캐 호자니까 조금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낮춘다. 예. 명나라는 올리고 청나라인들은 낮춘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집집이 호인들은 길에 나와 구경을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길 갔을 때 호인들도 신기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 청나라 사람들이 신기해 보였겠지만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왔더라 하면서 신기하게 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구경을 하니 의복기는 괴려하여. 위복기라는 건 옷차림이야. 그들의 옷차림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얘들아 뭐에 되는 거 청나라의 인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의복기는 괴려하다라는 거는 어떻다라는 거죠. 괴이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처음 보기 놀랍도다. 딱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야. 놀라울 노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머리는 앞을 이거 뭐예요? 깎아 이렇습니다. 깎아 뒤만 따 느리쳐서. 우리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보면 있잖아.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머리가 앞머리가 없고요. 여기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딴 머리 있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머리가. 굉장히 이상해 보였겠죠? 그 다음에 당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끈 같은 거예요. 당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당기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묶었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죠? 자, 당기로 앞을 당기로 하고 말 이익을
말애기는 이렇게 말애기라고 합니다. 말애기는 모자를 눌렀으며 말애기를 눌렀으며 이게 모자 같은 거야 모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선생님이 자료화면을 빨리 보여주겠어. 빨리. 이 녹화가 되겠죠? 청나라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모습이 이미지에 있으려나 여기에 예, 이미지. 아 여기에 일반 이미지가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네. 여기 없냐? 이게 좀 모양이 그렇긴 하는데 지금 보여요? 여기 모자 쓴 거 보여요? 여기 모자 쓴 거. 이게 말액이고요. 지금 이 사람은 머리를 꽂지는 않았는데 자세하게 나오면 좋은데 왜? 일반인 이렇게 하다 두시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보입니까? 여기 지금 머리가 다 없잖아. 근데 뒤에 머리가 사실 이렇게 따 있거든요. 예. 뒤에 머리가 딴머리야, 딴머리. 예. 뒤에 머리가 이렇게 따 있는데 앞에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내기라는 건 여기 지금 모자 쓴 거 보여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요런 모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네. 다시 여기 모자 보이죠? 여기 모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본문으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우리 어디 갔냐? 야? 네. 그래서 이제 말액이 아까 그 모자 같은 거 봤죠? 눌렀으며 1년 360일에 양치 한번 아니 하여. 근데 사실 여기서도요. 양치를 안 한다는 것도 우리의 시각인 거지. 그들이 왜 양치를 안 하겠어? 되게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오랑캐, 즉 청나라를 조금 뭐 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좀 보는 분이죠. 낮춰보고 있다. 낮춘다. 그런 시각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이빨은 황금이요, 손톱은 다섯이라.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의 첫인상이 그러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더라. 옷도 괴이하고 굉장히 더럽고 요런 느낌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청나라 사람들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복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식. 뭐라고요? 옷 입는 거. 여기서부터는 복식. 자, 보겠습니다. 검은빛 저고리는요. 깃이 없어 지어 쓰되. 우리 아까 옷 입었던 거 까만색 같은 거 보이죠? 옷걸음은 아니 달고 단추로 달아 입었으면 그러니까 단추가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아정바지 반물 속과 허리띠로 눌러매고 이거 그냥 바지를 그냥 허리띠로 눌러서 대충 맸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것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죠. 두 다리에 행전 모양 타오구라 이름하여. 자, 이 옷을 타오구라라는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된 바지 있죠? 이렇게 된 바지. 요거를 타오구라 이렇게 부른대요. 자, 그 다음에 회목이셔. 회목이라는 것은 깃을 얘기하는 거. 깃. 알겠죠? 예. 깃이 해목이 으셔. 그러니까 뭐냐? 깃이 없어. 깃이 아니라 회목이 있어. 발목입니다. 선생님 지울게요. 다시 잘못 말했어. 예. 자, 회목이라는 거 발목이야. 발목. 예. 발목에 있어 오금까지. 그러니까 오금이 저리다 그 오금이에요. 여기까지 거뜬하게 오금까지 희미하게 들이끼고 가뜬하게 이런 뜻이야. 가뜬하게 들이끼고 그러니까 입는다라는 거야. 그 옷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옷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이렇게 발목기까지 이렇게 옷이 오더라. 예, 끈 같은 것도 있고요. 이해 갔습니까? 예. 그 다음에 깃 없는 청 두루마기 같이 생긴 단초가 여럿이며 깃이 없는 청 두루마기 같은 단초를 입었고요. 그리고 좁은 솜에 손등을 덮어 손이 겨우 드나들고. 우리나라 옷과 반대잖아. 우리나라 옷은 어때요? 이게 양반들 입는 옷 보면은 이게 딱 남자들 소매가 엄청 크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루막 위에 배자이며 무릎 위에 슬갑이라
자, 무슨 말이야? 두루마기 위에 뭘 입고요? 배자를 입고요. 덧저고리. 그리고 무릎 위에 약간 무슨 양말같이 생긴 뭐 어떤 것을 덧입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여기까지는 이 청나라 사람들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복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식.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복식이 아니라 복식이죠. 왜 이래요? 예, 복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지 간에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예,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 자, 이어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까는 외양의 얼굴, 머리 스타일이었고, 그 두 번째는 복식이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청나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예, 여기서부터는 청나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청나라 사람들의 행동. 자, 지금부터 볼게요. 공방대 옥 물뿌리 담배를 넣는 주머니에, 이게 담배입니다. 담배.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대. 공방대 주머니에. 그 다음에 부시까지 꺼서 들고 뒷진지기 버릇이라.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하는 그 주머니에 그거를 들고 뒷진까지 이렇게 지면서 다니더라. 그리고 사람마다 그 모양이 천만이니 한 빛이라. 자, 천만 사람이 한 모습이다. 뭐야? 모두 모습이 천만이니 한 모습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두 모습이 비슷하다. 이것도 좀 까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빼대인이 온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나 청나라의 뭐죠? 네, 병자호란 이유니까요. 속국이 된 거잖아. 그죠? 사실 이 사신들이 가는 이유도 왕비 봉책에 왕비를 내려줌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오랑캐이들, 즉 청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신들을 봤을 때 빼대인이 온다라는 거는 속국 사람들, 즉 자신의 식민지 사람들이 온다 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 저희들끼리 저희들끼리 막 기적이면 무엇이라 인사하나 한마디도 모르겠다. 뭔가 아는 척을 하는데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중국말로 막 샤바샤바 하는데 모르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뭔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속국인데 우리가 속국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자, 그만큼 청나라를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청나라 사람들의 행동.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잠깐 끊어서 갈게요. 자, 다시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와서 여기 잠깐 생략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번에는 그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청나라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온다? 이게 청나라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인들의 주로 이렇게 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재밌으니까 한번 볼게요. 청년은 발이 커서, 이 청년은 청나라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청나라 여인들이 발이 컸대요. 커서 남자의 발 같으나, 그러니까 남자 발 같대요. 발이 엄청 크고요. 근데 당녀는 발이 작아. 이 당녀라는 것은 어느 나라냐? 이게 당나라, 옛날에 당나라 치면 어디야? 한족 출신이야, 한족. 한족 사람들은 발이 작아. 두 치짐이 되는 것을 두 칩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족 여자들은요, 발이 작아서 되게 작대. 두 침이 된대, 두 침. 발이 엄청 작다는 거야. 청나라 여인에 비해서. 비단으로 꼭 동이고 뒤축에 굽을 달아 위둑위둑 가는 모양. 넘어질까 위태하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면, 옛날에는요, 이 한족 같은 경우에 잠깐 유행처럼요, 발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작게 만들어서 이 여자들이 걸을 때 뒤뚱뒤뚱, 발이 작으니까 걸을 때 뒤뚱뒤뚱 걸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굉장히 미의 상징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지금 그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삐뚤삐뚤 넘어질까 위태하다.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웃지는 마라. 명나라 끼친 제도.
저 계집의 발 한 가지는 지금까지 볼 것이 있다. 자, 근데 이게요, 그나마 웃지 말래요. 왜 웃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선생님 생각에 청나라 여인이 오히려 정상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신의 생각을 볼 수 있어. 이 관점, 이 사람의 관점. 뭐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잘못된 이 한족이 쉽게 말해서 옛날에 명나라였단 말이야. 명나라가 바로 우리가 섬기던 나라였어. 옛날에 우리는 한문을 만든 유교를 만든 명나라를 섬겼고, 오랑캐라고 불리는 쉽게 말해서 만주족 이런 나라들을 무시했단 말이야. 만주족이 이제 결국엔 청나라인 거, 우리는 지금 청나라에 속국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잘못된 제도인데 명나라 거라고 무시하지 말래요. 오히려 청나라 여인들은 발이 겁나 크대. 이거 뭐예요? 굉장히 관점도 역시 아직까지도 이 한쪽을 우대시하는, 명나라를 우대시하는 그런 좀 잘못된 비판적인 모습이 볼 수 있죠. 한계점입니다. 그죠?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도 나와 주렁주렁 모셨단다. 아이고, 예, 모셨단다. 아이들도,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청나라 여인들의 발에 대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 사실 여러 여인들에 대한 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예. 나왔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냐? 아이들의 이제 사신들을 구경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게 나옵니다. 아이들의 구경. 선생님이 더 써볼게요. 네. 이어서 볼게요. 아이들도 나와 구경 주릉주릉 몰려섰다. 주릉주릉. 요런 것도 다 은유감이 느껴지겠네요. 그죠? 선생님이 막 그런 거 강조를 안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은유감이 느껴지는 거 맞죠? 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사음보. 그죠? 예. 주릉주릉 몰려섰다. 그러니까 구경하느냐고 왔대요. 2, 3세 먹은 아이, 어른년이 추혈을 안고 축혀 안고, 어른년이라고 하니까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안고 5, 6세 되는 것을 앞뒤로 이근다. 그러니까 아기를 앞뒤로 업어가지고 구경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사신의 구경 행렬, 어린아이의 구경 행렬까지 나오더라. 네, 우리 지금 여성의 발 모양과 아이들이 구경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어떤 모습, 우리 아까 여인들의 발도 나왔고 옷도 나왔잖아요. 이번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들의 머리 모양과 옷이 나오겠죠. 옷 모양. 예. 자, 머리는 다 깎였다가 좌우로 한 모습이, 좌우로 한 줌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중국 사람들 머리 이렇게만 남기거든. 이거 지금 사진으로 다 보여주고 싶네. 모습이야. 모습이, 자, 모습씩 따카스대 붉은 당새 당기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색조하니까 뾰족하다. 그 머리 모양이 뾰족하게 따스대. 자, 참고로 이렇게 있으면 요거 된소로무 발음이 나서 이렇게 발음이 나오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야. 자, 따스대, 따다. 붉은 당새. 당새라는 거는 이게 뭐야? 댕기. 당사로 된 실로 만든 댕기를 하여 복주감토, 마래기. 아까 무슨 모자 같은 거 있었죠? 네, 무슨 감토같이 생긴 모자를 채색 비단 수를 놓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자에다가 무슨 이렇게 비단의 수로 놨대. 이게 뭐 수 모양을 놨대. 그리고 검은 공단, 그 색깔이 검은 공단 선을 둘러. 여기 옆에 이렇게 검은 공단 선을 둘러 붉은 단추로 꼭지를 하고, 여기 위에는 붉은 단추로 꼭지를 하고, 또한 바지며 저고리도 여러 가지 색깔로 무늬를 놓고 배락이라 하는 것은 보자기에 끈을 달아. 자, 옷입니다. 옷. 이것도 모가지에 걸었으니 배꼽이 가린 꼴이구나. 그러니까 겨우겨우 배꼽을 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요. 처음에 어디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까? 처음에 여기에서만 본다면
온정평에서 우리가 천막같이 노숙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노숙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책문에서의 건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청인들의 인상, 집들, 그죠? 청인들의 집에 대한 어떤 인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입은 청인의 복색이 나오고, 옷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뭐가 나옵니까? 여인들, 갑자기 이제 다른 거 생략이 됐고, 여인들의 발, 한나라랑 청나라 여인들 둘 비교한 거 봤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사신 구경, 그리고 아이들의 옷차림, 네, 마지막 모양과 옷차림에 대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요렇게 그쵸? 보고 한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이미 풀었을 테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막 주제가 있고 그러지 않아. 그냥 기행문처럼 리듬감 있고 운율감 있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글에 알맞지 않은 거라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이 글에서는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약간 문학적인 요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국적인 소재가 나열이 된 거 맞죠? 우리가 보지 못한 청나라인의 모습, 그리고 외양을 과장하여 부정적 이식. 그렇잖아요. 이게 청나라인들의 옷 보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들이 하는 행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꾸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요, 대꾸법이 중간중간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야? 어느 부분들이 대꾸법이 사용된 겁니까? 여기 뭐뭐하니 뭐뭐 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거, 뭐뭐하니 뭐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꾸법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그들의 여정에 따라, 즉 노정, 여행의 길로에 따라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풀었겠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만 보겠습니다. 연행가는 청나라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긍정과 비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시가지, 청나라 집의 화려한 시가지나 오색 빛깔의 집안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으로 볼 수가 있지만 비판적인 모습들은요, 그들이 있는 옷차림의 행색이라던가 한족의 여인과 그 다음에 청나라의 여인의 발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작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청나라의 경제적인 풍요나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명나라의 관습, 그 발을 작게 하는 문화를 오히려 존중하잖아요. 청나라를 비판하는 모습을 잘 다루고 있다. 그것이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딥니까? 니을이죠. 여기. 지금까지 볼 게 있대요. 발을 작게 만드는 그 한나라의 풍습이 뭐가 좋다고. 우리는 근데 한나라를 옛날부터, 한나라가 아니라 한족. 중국은 여러 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족을 세운 그 민족을 더 우대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한글은 한문을 만든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여기까지 끝. 한번 자기가 소리 내서 읽어보고 해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